한국말을 한 게 죄라며 미국 연방판사가 수갑을 찼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모욕당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침묵했던 이유가 굴복이 아닌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한국을 대신해 당당히 맞서 싸운 그녀의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LA에 거주 중인 한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중심가 오후 2시경에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관광객들과 직장인들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38세의 한지윤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지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나온 참이었어요. 그런데 길모퉁이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숙자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백인 여성 블레이크 아주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한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몇 장의 지폐를 건네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받으세요.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요. 블레이크 아주머니는 한지윤의 따뜻한 음성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던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돈을 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라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한지윤도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몸조리 잘하시고 힘내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40대 초반의 백인 경찰관 마틴이었습니다. 근육질 체격에 다소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던 그는 한지윤을 향해 큰 걸음으로 다가왔죠.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한지윤은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께 조금 도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틴 경찰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지윤이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암호라도 주고받는 건가요? 한지윤은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암호가 아니라 한국어예요. 제 모국어거든요. 하지만 마틴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지원을 요청한 뒤 한지윤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이상한 언어로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가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이요? 왜 갑자기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으니까요. 저기서 뭔가 주고받더니 이상한 말까지 하고요. 순간 한지윤은 이 상황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죠. 여기 있습니다. 마틴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 한국어 썼다고 잡혀가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마틴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에 같이 가서 확인해보죠. 그 순간 한지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묘한 결연함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경찰서 유치장은 찬 바람이 스며드는 삭막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지윤은
작은 철창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체포된 지 1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정식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로 경찰관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틴과 동료 경찰관들이 한지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체포될 때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 아시아계 맞지? 요즘 저런 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 한국어라고 했는데 들어봤자 뭔 소린지 모르겠어. 암호 같기도 하고. 한지훈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 범위 안에 있다는 듯이 말이죠. 오후 4시경 마틴이 다른 경찰관과 함께 유치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철창 앞에 서서 한지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봐요, 당신. 아까 그 노숙자한테 뭘 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한 거고요? 한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 드시라고 했고요. 그걸 왜 이상한 말로 해요? 여긴 미국이에요. 영어를 써야죠. 동료 경찰관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니네 말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 여긴 코리아 아니야. 그 순간 한지훈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서 철창 가까이 다가갔죠. 경찰관님들께서는 한국어를 모르시는군요. 당연하죠. 우리가 왜 그런 걸 알아야 해요? 한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끝까지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틴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한테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기록해 두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이 대화를, 그리고 저를요.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협도 아니고 호통도 아닌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제 얼굴을 기억해 두셔야 할 거예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한지훈은 다시 벤치에 앉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국어는 암호가 아닙니다. 제 존재의 언어예요. 그 말을 끝으로 한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뭘 물어봐도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 5시가 되자 경찰서 안이 조금씩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한지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마틴이 다시 유치장 앞으로 왔을 때 그의 표정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이봐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한지훈은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10분. 그리고 나서 마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 오늘 안에요. 그 순간 경찰서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긴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간이신문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오후 5시 30분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제3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업무가 끝날 시간이지만 긴급 간이신문이 열리게 되면서 법정 안은 부산스러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목재로 된 재판석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죠. 마틴과 동료 경찰관들은 증인석 근처에 서 있었고 검사석에는 젊은 남성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판사의 입장이었어요. 법원 직원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곧 판사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법원 직원의 외침과 함께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검은 판사복을 입고 위엄 있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지훈이었습니다. 마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한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죠. 동료 경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역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판사님. 마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은 아무 대답 없이 판사석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똑같이 차분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판사님이셨어? 아까 체포된 분이 맞나?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한지우는 판사석에 앉으며 법정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틴과 마주쳤을 때 마틴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지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권위 있는 톤이었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소속 한지훈 판사입니다. 오늘 이 긴급 간이신문을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그런데 사건의 피고인이. 네, 저입니다. 한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체포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내부 모니터링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지훈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종차별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 방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오후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거리에서 다른 시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체포되었죠. 한지훈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미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범죄인지 아니면 그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진짜 범죄인지를요.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한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공식적인 실태 조사였습니다. 마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한지훈은 마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상황에서의 진짜 반응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지훈은 판사석에서 천천히 일어나 법정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판사복의 검은 천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법정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어요. 방청석의 사람들도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어를 포함한 어떤 외국어도 그 자체로는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미국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마틴과 동료 경찰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역력했어요. 둘째, 언어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예요. 검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판사님, 그렇다면 오늘의 체포는 불법적인 구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적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마틴을 바라봤어요. 마틴 경찰관, 앞으로 나오세요. 마틴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오늘 당신이 저를 체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것은 의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언어요? 한국어가 의심스러운 언어인가요? 마틴이 머뭇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언어를 들었을 때 그것을 위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때 한지훈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어로 시가 쓰여지고 노래가 불려지고 사랑이 고백됩니다. 한지훈의 한국어는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 언어는 범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모욕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영어로 돌아왔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문제예요. 마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오늘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해요. 한지우는 판사석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마틴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대신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실시. 둘째, 외국어 사용에 대한 차별 금지 지침 마련. 셋째, 이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 한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있었어요.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언어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박수가 법정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마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선고가 끝난 후 한지우는 판사실로 돌아왔습니다. 판사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긴 하루였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판사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한국계 2세인 비서 린다였습니다. 판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상했던 일이야.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판사님,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건가요? 린다의 질문에 한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해줄까? 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 일반적인 한국 가정에서 자랐지.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셨어. 한지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대학교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 그런데 졸업 후 인권 변호사가 되면서 많은 걸 보게 됐지. 어떤 것들이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 편견, 무시. 그런 것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 한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변호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지. 그래서 미국으로 오신 건가요? 처음엔 단순히 공부하러 온 거였어. 하버드 로스쿨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었거든. 한지윤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법이라는 게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지. 수석 졸업하셨다고 들었어요. 성적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 한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졸업 후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는데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 아시아계에 대한 미묘한 차별들이 있었거든. 어떤 차별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히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았어. 내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중요한 사건에서 배제된다거나 린다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법조계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 판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판사가 되는 과정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정말 힘들었어. 시민권 취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험과 심사를 거쳐야 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사가 됐을 때 한 가지 다짐을 했어. 내가 겪었던 차별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을 계획하신 거군요. 맞아. 말로만 하는 교육보다는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린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모든 걸 준비했어. 경찰청과도 사전에 조율했고 모든 과정이 기록되도록 했거든. 한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미국 시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어가 내 모국어고 한국 문화가 내 뿌리거든. 다음 날 아침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청장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60대의 백인 남성인 시몬스 청장은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시몬스 청장, 마틴 경찰관, 그리고 몇 명의 고위 간부들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손님이 한 명 있었죠. 바로 한지윤 판사였습니다. 판사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몬스 청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지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청장님. 네. 하지만 사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개혁입니다. 한지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어제 일어난 일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마틴 경찰관 개인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마틴이 고개를 들어 한지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판사님께서는 어떤 개혁을 원하시는 건가요? 한지윤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째,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시몬스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외국어 사용자에 대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해요.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심하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한지훈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진지해졌어요. 셋째, 각 경찰서마다 최소 1명 이상의 다국어 구사 가능한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몬스 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우선순위를 바꿔야죠. 시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한지훈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넷째,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언어 차별로 인한 피해를 접수받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마틴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제 판사님께서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 민족의 정신이고 문화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시몬스 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다양성은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다움을 잃는 거죠. 한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도시 중 하나예요. 수백 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문제에 민감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지훈을 주목했습니다. 매년 다문화의 날을 정해서 경찰관들이 직접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시몬스 청장이 눈을 반짝였어요. 한국어를 이해 못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존중하지 못하면 그건 무지입니다. 한지훈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예요. 마틴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한지훈이 경찰청을 나선 시각은 정확히 오전 11시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어제 체포된 그 거리를 다시 걸으며 그녀는 지난 24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여러 언론사의 연락처가 표시되고 있었죠. 하지만 한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오후 2시 노숙자 블레이크 아주머니에게 한국어로 말을 건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봤습니다. 정확히 21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핵심적인 사건들은 단 7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체포부터 법정 입장까지 7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하니 신기했어요. 한지훈은 벤치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거리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아시아계도 있고 라틴계도 있고 아프리카계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한 아주머니가 스페인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젊은 남성은 중국어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제 같은 일이 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한지우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바로 어제 도움을 받았던 블레이크 아주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그분이시죠? 블레이크 아주머니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이 판사님이시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한지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에게 해주신 말, 지금도 기억해요. 따뜻한 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들으셨을 텐데요. 말은 몰라도 마음은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정말 따뜻했어요. 블레이크 아주머니의 말에 한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은 다르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판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제 그 7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한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요?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훈아, 내가 어디에 있든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하지만 그곳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블레이크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하신 분이셨네요. 그때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제 그 순간에 깨달았죠. 어떤 걸요? 내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이곳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 말이에요. 한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나라의 말은 어디서든 내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이 돌아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비록 못 알아들어도 아름답다는 건 느낄 수 있어요. 블레이크 아주머니의 말에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언어는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오후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이제 어디로 가세요? 법원으로 돌아가야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블레이크 아주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지훈도 함께 일어났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제도 오늘도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한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로스앤젤레스 지역 곳곳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판사의 사건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컸어요. 먼저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주요 언어들에 대한 통역 채널을 신설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언어 존중 의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경찰관은 그 첫 번째 교육생이 되었죠. 그는 교육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교육 시간에 배운 이 말이 마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는 매년 5월을 다문화 존중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했어요.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는 축제를 여는 거였죠. 한지훈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지우는 다시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아시아계 여성이 아이와 함께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경찰관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라틴계 남성이 스페인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예전처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마틴 경찰관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는 순찰을 돌던 중 한국어로 대화하는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의심스럽게 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틴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국어는 못하지만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마틴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지우는 이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며 감격했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고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지우는 판사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린다가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오늘 신문 보셨어요? 무슨 기사인데? 판사님, 사건 이후로 언어차별 신고가 많이 줄었다는 기사예요. 한지훈이 신문을 받아보니 정말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대요. 정말? 네, 특히 경찰관들 사이에서 외국어 배우는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해요. 한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블레이크 아주머니가 임시 거처를 마련했대요. 시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네.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린다야,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네, 판사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국기 모양 액자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한지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한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전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자리였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거리에는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한지우는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말 때문에 잡혀가선 안 되니까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한국어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지훈의 7분간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말해주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